뉴욕 맨해튼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4명의 20대 여성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후추 스프레이를 눈에다 뿌렸습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시안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 아시안 시의원은 괴한들의 공격으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지역을 강타한 위험 수준의 폭염이 중부와 동부로 이동하면서 기상청은 중부의 지역 주민들 1억 명에게 집안에 머물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혐오 범죄는 지난해 동월 대비 30% 급증했습니다. 맨하탄에서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4명의 20대 여성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를 겪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후추 스프레이를 눈에다 뿌렸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현재 뉴욕시 인종차별 사건으로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 영상은 분홍색 옷차림을 한 여성이 한인으로 추정되는 4명의 20대 아시안 여성들에게 거센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부으며 서로 격화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단지 보도에 설치된 꽃을 구경하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했다며 그들에게 싸움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And she was like, "You guys are trying to harass me." I said, "We're not trying to bother you." I even apologized. I was like, "I'm sorry. Like we didn't intend to make you feel that way." 여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반복하다 이들의 눈에 후추 스프레이까지 뿌렸습니다. It was so painful. I couldn't open my eyes for about 30 minutes. I literally can't open my eyes right now. 모두 퀸즈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의 아시안 여성 4명은 이번 공격이 증오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방금 전 당한 일을 공유했더니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이 여성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가해 여성은 이들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서 13살 소녀를 포함한 3명의 행인에게 무차별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그렇게 2번의 공격 후 현장을 떴지만 피해 여성들이 카메라에 담은 영상이 증거로 남겨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2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해당 가해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시안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 아시안 시의원은 괴한들의 공격으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국계인 앤더스 펑 의원은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렌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어두운 색의 후드티를 입은 남성 2명에게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걷고 있는 펑 시의원 가족을 향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지고 손으로 욕을 한 후 도주했습니다. 펑 의원은 이번 사고로 머리에 2인치의 상처와 목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펑 의원은 이번 사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아시안을 타겟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용의자 체포를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보다 상품 도매 물가가 1.4%, 서비스 물가가 0.4% 각각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매 물가 상승분은 상당 부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거의 11% 가까이 올라 전문가들은 연준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주요 도시 재봉쇄에 들어간 것도 연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동 순방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국 언론인 암살 배우로 떠오르자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한 데다 사우디 측에선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도 이뤄진 전격 방문입니다. 유가 급등을 핵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심화가 배경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사우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So I have a plan to bring down the cost of gas and food. It's going to take time, but let the world coordinate the largest release what I've been able to do. 이 같은 행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핵심으로 삼았던 바이든 정부 가치 외교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인권과 국익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Human rights is always on the table. So too are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se two things can be, and I would say must be, complementary. 실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서 늘 인권 현안을 중시했다며 빈 살만 왕세자와 회동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Human rights, human rights issues, human rights conversation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brings up with many leaders and plans to do so.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발표로 사우디를 향해 보낸 화해 메시지가 국제유가 안정 같은 구체적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택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체납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구조 프로그램을 좀 더 완화한 것으로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program has been providing grants up to $80,000 to homeowners throughout the state so that they can get caught up on the housing payments that they missed due to the pandemic. 이 밖에도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보험도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어야 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팬데믹과 관련돼서 도움을 받고 지금 연체된 이유가 지금 ARP American Rescue Act 그 플랜 액트가 팬데믹과 관련돼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시행될 이번 프로그램 신청은 LA 한인회에서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아무 때나 오시면 이런 컨택 인포메이션이 일반 시민보다는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한인회를 도움을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신청을 받고 정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내년 5월 3일부터 리얼 아이디만 비행기 탑승과 연방기관 출입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023년 5월 3일부터 리얼 아이디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 여행이나 국경 통과, 연방시설 출입에 기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리얼 아이디가 아닐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시민권자는 물론 유학생, 취업비자 등 합법적 거주자 모두에게 발급됩니다.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 웹사이트 realid.dmv.ca.gov 또는 가까운 DMV에 예약해 방문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지역을 강타한 위험 수준의 폭염이 중부와 동부로 이동하면서 기상청은 중부 지역 주민들에게 집안에 머물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멕시코만과 오데호 지역을 통과한 폭염대가 동부 지역인 남부 캐롤라이나주에까지 뻗치면서 이상 고온과 높은 습도로 인해 총 1억여만 명의 국민들에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있는 기상예보센터는 최소 내일까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 관련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주민들 총 1억 750만여 명이 이번 폭염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멕시코만 일대와 중서부를 강타한 폭염은 중부의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미네아폴리스, 털사 등 대도시에 폭염 경보를 내리게 했으며 38도에서 47도에 이르는 고온에다 습도까지 높아 실제 체감온도는 40도가 넘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는 폭염 대피 시설인 쿨링 센터들을 마련했습니다. 시카고시청은 시내 75개 공공도서관도 폭염 대피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500만 명의 주민들에게 폭염 경보를, 7,200만 명에게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기온이 46도로 1918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이번 더위가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라스베가스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낮 최고 기온이 42도로 역대 최고인 1956년과 같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허리케인, 호우, 토네이도 같은 다른 기상재해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기상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기후변화와 가뭄의 심화로 인해 앞으로 이 같은 폭염이 더 강력하게,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시카고 북서부 지역부터 인디애나주까지 약 100마일에 걸쳐 강력한 폭풍이 이동하면서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은 시카고 북서쪽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샴브루크 지역의 공항에선 소형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등 크게 파손됐습니다. 베루드 지역은 다세대 주택들이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한 명이 강풍을 타고 날아든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풍으로 일리노이주 북부와 인디애나주 전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미 간 최우선 과제라는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하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명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간의 여러 방안을 검토해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회담 뒤 블링컨 장관이 장단기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한미 간 연합훈련 복원, 필요시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아직 군사태세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의하에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outpace those conversations. Clearly, nothing North Korea is doing is driving a wedge between us and our closest allies in Asia. 박진 장관은 어제 한미 회담 이후 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9년 우리 정부가 종료를 결정했다가 종료 결정 통보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은 지소미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를 설명한 거라며 새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연방 공휴일이 있죠. 바로 노예 해방의 날 준틴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 휴무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노동법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 준틴스.
6월 19일을 합쳐 일컫는 말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준틴스가 다가오면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휴무 여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휴무와 추가 수당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휴일 때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휴일에 일을 시켜가지고 그게 오버타임이 됐을 경우에 오버타임 페이를 주는 거지 무조건 공휴일에 일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1.5배를 채워야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공휴일에는 쉬고 준틴스에는 일을 한다면 콜럼버스 데이나 프레지던스 데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념일이지 않을까? 이 역시 아직까진 절반만 맞습니다. 아직 50개 주 전체는 아니지만 올해 들어 준틴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현재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인데 곧 공식 선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LA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올해 준틴스를 공휴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최근 다시 일고 있는 흑인 인권운동,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향후 준틴스는 메모리얼 데이나 독립기념일 수준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Not just black Angelenos, but all Angelenos understand that this is an American holiday. 한편 올해 준틴스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6월 20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체국과 이민국 등 주요 연방기관들과 LA시 산하 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고 한인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들도 일제히 휴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시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품이 좀 앞으로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지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가요? 일부에서는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바이어 쪽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좀 안 팔리는 주택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안에 컨디션이라든지 또 로케이션이 안 좋은 그런 집들도 다 팔려 나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집들은 가격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린 가격들이 데이터에다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내려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현재 마켓에서는 상태가 에버리지 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아직도 정상 가격에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인을 봐야 되겠지만 매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매물이 좀 어때요? 지금 현재 매물은 한 70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로 따져보면 약 한 2달치 조금 안 되는 분량인데요. 정상 마켓이 되기 위해서는 한 4달치 정도 인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로 마켓이 보통 폭락한다고 그러죠. 크래시했다는 걸 보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이제 인벤토리가 빌드업이 돼야지 마켓이 크래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브프라임 때 인벤토리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한 10달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마켓의 폭락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지금 6월 첫 주에 레디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리스팅이 약 13% 정도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도 상당 기간 4달치 분량의 인벤토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는 가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가격 변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이자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그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자율 상승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서 있는 몰게지 이자율에는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약간 대비해 가지고 그것까지 이미 감안한 이자율이 올라가 있고요. 대부분의 몰게지 전문가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이자율은 대충 한 5.7%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좀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관망세를 유지하자, 지켜보자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지금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이자율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마켓을 지켜보시다가 올 여름을 지나면 조금 더 인벤토리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이자율도 조금 더 진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좀 약간 건재하지만 그래도 또 흐름은 또 이렇게 아주 스트롱하진 않다.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한 1.7 밀리언 정도 됐을 때 그때 인벤토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는 한 4달 정도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마켓이 좀 더 변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